안녕하세요.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4월 4일 월요일 이슈 테마와 종목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꼭 합시다. 네. 자, 오늘은 좀 종목이 좀 많습니다. 종목이 좀 많은 관계로 빠르게 테마와 이슈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광림입니다. 광림, 쌍방울, 나노스, 그리고 IOK, 미래산업, 비비안. 예, 요거는 쌍방울 그룹주들입니다. 6개 그룹. 6개 종목. 예, 쌍방울 그룹의 상장사들 6개입니다. 그 쌍용차 인수 타진 기대감 속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요 종목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막 내 계좌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서 가진 자만이 보유하고 갈 수 있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KH 필룩스, 장원테크, KH 일렉트론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KH 그룹인데 쌍방울 그룹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틀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뭐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주식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쌍용차만 딱 세가만 거론되면 급등을 합니다. 자, EM 플러스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EM 플러스는 그 광림과 차세대 특장차 개발 업무 협약 체결 사실이 부각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ING입니다. 미래 ING. 미래 ING는 이제 요번에 이제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비춰보면 쌍방울, 나노스, 비비안 요 세 가지의 지분을 약 11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ING가. 그래서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를 들어갔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미래 ING.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는 EV 첨단 소재의 대주주는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최대 주주는 2대 주주가 쌍방울입니다. 2대 주주가 쌍방울이면서 쌍방울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고 쌍방울 그룹에서 쌍용차를 인수를 했을 때 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되었다. 시장에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타났는 또 한 가지는 지난 3월 10일이죠. 3월 10일 날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제조업체에 지분을 투자한 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올랐는데 지난해 2021년 7월 달에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제조업체인 프롤로지움에 약 한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E 투자로서 지분 5.45%를 확보한 게 부각이 되면서 지난해에도 많이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베트남에 빈페스트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그 빈페스트라는 전기차 회사가 미국에 약 4조 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 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빈페스트와 프롤로지움은 상호 협력 관계를 MOU를 체결한 업체고요. 그래서 프롤로지움이 빈페스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프롤로지움이 수혜를 받으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면 EV 첨단 소재가 지분을 5.45%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따르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EV 첨단 소재가 이 두 가지 호재로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슈들 중에서는 아마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뭐 한 5% 미만대로 형성된다면 EV 첨단 소재 충분히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일단 쌍용차 관련해서 지금 급등하는 것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너무 많이 지금 상한가 뭐 두 번, 세 번씩 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져간다는 건 사실 조금 힘들고, 대신에 EV 첨단 소재, EM 플러스 미래 ING 요 세 종목은 이틀 정도 상승세를 했기 때문에 좀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한 뭉투코리아, 열흘 강호 글로벌 흥행 기대감 속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장중에 그 P2E 게임 관련해서 오늘 좀 그 테마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룽투코리아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것은 자회사 DF체인이라고 있습니다. DF체인이 국내 최초로 P2E, 게임으로서 돈을 버는 P2E 소셜 카지노 글로벌 서비스를 개시를 곧 하겠다, 뭐 이런 소식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DF체인의 그 P2E 플랫폼 누적 가입자가 4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일도 오전에는 상당히 강세를 좀 나타낼 걸로 보입니다. 그 메타버스 P2E 게임 관련 뭐 이런 거는 이슈가 뜨면 단발성으로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테마성으로 해가 전체 테마가 다 오르지는 않고, 이제는 개별적으로 해서 이슈 있을 때마다 오르고 하는데, 그 오르는 패턴이 보통 2, 3일 정도는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유보텍, 화성밸브, 동양철관입니다. 요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장기 사용한 상수관로 3073km 구간을 단계적인 교체, 정비 계획을 하겠다, 이런 소식 등에서 이제 수자원 관련 테마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유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강성 PVC 이중법 하수관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상용화했다라는 이슈로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밸브는 그 배관 밸브를 만듭니다. 배관 밸브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 동양철관도 이제 배관을 만듭니다. 일반 배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여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요거 지금 근데 요 재개발, 지금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 뭐 지금 상수도관, 그리고 도시공원화 작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런 패턴들이 보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래 이슈가 돼갖고 2, 3일씩 가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 지금 정책적 테마적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오늘 가구주들이 그랬죠. 한국가구 오늘 마이너스 5.13%였어요.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었죠. NX가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인데 4.13%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책주로서 흘러가는 것들은 하루 좀 갔다가 바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코스나이입니다. 코스나이는 중국 상해지사를 통한 화장품 유통 판매 사업 영위가 재부각되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종목 코스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한한령이 해제되는 기대감이 있으면 상승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환기 종목 보시면 안 돼요.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아무리 좋은 이슈가 떠도 보지 마십시오.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요게 이슈가 조금 좋아요.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사실 그 영화 강릉을 상영을 하고, 강릉도 뭐 사실 뭐 크게 뭐 히트를 못 쳤죠. 그리고 넷플릭스의 그 마이네임도 제작을 했었던 그런 드라마 제작, 영화, 영상 컨텐츠 테마인데요. 한마디로 요게 계속 지속적인 적자를 봤었어요. 요 최대 지주가 SL 바이오닉스인데요. SL 바이오닉스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요 얼마 전에 그 대마초 마리아나 관련주로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관리 종목이죠. 보시면 안 되죠. 요거는 관리 종목은 보시면 안 되고. 자, SL 바이오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또 넥스턴 바이오가 있습니다. 넥스턴 바이오. 자, 넥스턴 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예, 그 SL 바이오닉스입니다. SL 바이오닉스. 그럼 넥스턴 바이오가 왜 나오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EV 첨단 소재가 내일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 EV 첨단 소재의 최대 지주가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가 EV 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SL 바이오닉스가 결론적으로는 다 묶어 갖는 거죠. 그죠? 얘가 최고 윗대가리인 거죠. 얘가 1번. 자, 그런데 얘가 지금 관리 종목이잖아요. 관리 종목이 환기 종목입니다. 요번에 관리 종목과 환기 종목 지정된 게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그리고 최근 4사업년도 연속 영업 손실. 한마디로 돈이 없어요, 회사에.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지분을 매각을 해서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더 늘리겠다. 지금도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이 지금도 뭐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18.97% 갖고 있는데 요거의 지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넥스턴 바이오에다가 몰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최대 주주인 SL 바이오닉스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슈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IS 이커머스입니다. 이게 이슈가 없이 쭉쭉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늘 이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모멘텀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모멘텀. 이제는 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내일 거래 정지를 당하고요. 내일 거래 정지를 당하고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됩니다. 이 종목은 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지그들끼리 다 했어요. 조용하게 막 주가 계속 올려갖고 다 해먹고 지금 어제 상한가 가갖고 오늘도 22.7% 올리고 이제 거래 정지까지 왔습니다. 이 종목은 안 보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오늘 패션 플랫폼 STO, 진도, 원품 물상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 의료 수요가 확대될 걸로 예상되면서 패션 의료 테마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원전주들 조금 올라왔었죠. 예, 한신기계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에 동의를 하고요. 향후에 원전 관련해서 새로운 뭐 지도를 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신 기계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타코 미디어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타코가 메타크래프트와 동시 합병 추진을 한다는 소식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셋톱박스 상장사인 이제 타코 미디어가 국내 대형 웹툰 플랫폼인 타코, 그리고 웹소설 플랫폼인 메타크래프트와 동시 합병, 그래 세 개 회사가 합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회 상장입니다. 타코와 메타크래프트는 상장사가 아니에요. 비상장사예요. 흡수 합병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상장하는데 상당히 힘든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합병을 한다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가 한 1조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타코미디어는 시총이 1442억입니다. 그래서 대형 유니콘 업체가 하나 생기는 거겠죠. 그대로만 된다면. 그래서 타코미디어 대표는 국내 웹 콘텐츠 상장사의 대표주가 되겠다. 지금 원래 대표 웹 콘텐츠 어디 있습니까? 카카오와 네이버 있죠. 카카오와 네이버. 그 두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회사들이 하는 일의 일부, 웹 콘텐츠 그 일부에서는 대표주가 되겠다는 그 큰 포부를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도 일본 웹툰 유통 사업을 위해 타코와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이제 흡수 합병까지 한다니까 상당히 요건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을 법한 그런 이슈다. 지금 내일 당장 매수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있을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이 두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타코미디어 여러분들은 진짜 잊어먹지 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잊어먹으니까요. 타코미디어 그리고 EV 첨단 소재 요 두 종목 내일 좀 괜찮을 거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은 오늘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 TF팀이 1차 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 언급만으로도 오늘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신정부에서도 디지털 그 플랫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 데이터 솔루션 그런 이제 지금 이 회사 이름이 데이터 솔루션인데 데이터 솔루션 통합 솔루션 회사 이름이 아니라 그 신정부에서도 데이터 솔루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좀 많이 마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데이터 솔루션 주가는 너무 고점이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모나미입니다. 모나미는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기대감 속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화장품 테마가 가겠죠. 모나미도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난달 29일날 열린 정기주총에서 화장품 학원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나미가 그에 따르는 수혜주로서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테마의 제품 코스메틱도 오늘 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KEC입니다. KEC가 저전력 반도체라고 하죠. SIC 전력 반도체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량 외국에서 생산을 수입을 하고 대체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KEC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요 모멘텀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할 걸로 보입니다. KEC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은 오늘 언론에서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일본에서 조건부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그게 말투가 조금 어조가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긴급 사용 승인은 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문구가 뭐냐면요. 화이자나 머크사의 거보다 데이터가 양이 적어서 긴급 사용 승인밖에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용 승인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임상 3사까지 마쳤지만 3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마치더라도 자료가 적어서 일반 사용 승인은 안 되고 패스트 트랙 긴급 사용 승인 그러니까 뭐 다른 대체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전에 그 셀트리온의 그 치료제 있죠. 셀트리온 치료제처럼 긴급 사용 승인만 맡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런 언론 기사가 떴는데 또 다른 언론 기사는 그거를 옮기긴 옮겼는데 제목을 교묘하게 좀 해서 무조건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다는 어투로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제약이고 일본 후생성은 긴급 사용 승인은 무조건 때릴 거라고 봅니다. 일본 뭐 이거 사실 우리 식약처에서는 어떨란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자국 내 1호 치료제고 그리고 자국 내 치료제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 사용 승인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얼마만큼 또 받아들여질지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일본 사용 승인만 나와도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77,300원인데 저는 예상하기를 일동제약 한 10만원 정도까지 봅니다. 좀 뭐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용 승인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그 여파로 해서 또 일부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일동제약 주가는 상당히 많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약이 국내에서도 판매가 됐을 때 일동제약이 가지는 시너지 효과는 연간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1,500억이 뭐 적은 건 아닌데 지난해 그 매출액이 5,600억이거든요. 일동제약. 그런데 그 약으로 해서 1,500억 정도가 늘어난다면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비올입니다. 비올은 중국향 이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요즘 뭐 최근 들어서 너무 잘 가죠. 리오프닝 좀 관련해서. 자, 다음 종목은 신성홀딩스입니다. 오늘 오후쯤에 많이 올랐는데 요걸 살려고 했었어요. 요걸 살려고 했는데 넥스트 바이오 사이언스로 갔는데 아쉽긴 아쉽습니다. 자, 요거 뭐 다들 아시는 그 식량 관련주죠. 자회사에서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 사료 곡물 비료주들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성홀딩스 내일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3%로 빠졌네요. 오늘 올라서 내일은 뭐 곡물주들이 안 갈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료주들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SPG입니다. SPG는 이제 가상현실 그리고 철도 테마 상승 속에서 로봇용 감속기가 성장을 한다 이런 소식 속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ND는 이제 삼양식품 라면 수출 매출액이 약 한 5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양식품 라면에다가 그 불닭 볶음면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분말 액상 소스를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SND가. 그래서 삼양식품이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서 SND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OIM INT입니다. OIM INT. 재건축 규제 완화의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속적인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들 준비한 종목은 이제 이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리면서 계속 언급은 했지만 저는 EV 첨단 소재 그리고 타코 미디어 그리고 KEC 요 세 종목이 지금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괜찮다면 이 세 종목을 저도 오전에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닷컴의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